2024년과 2025년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네, 이견 없이 인공지능 AI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엔비디아의 주가를 확인하고 오픈AI가 또 어떤 마법 같은 기능을 내놓았는지 검색합니다. 샘 알트먼이 7천조 원을 투자받느니 마느니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 노름에 도파민이 터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화려한 AI 축제 뒤편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검은 공포가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챗GPT에게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줘 라고 가볍게 질문 하나를 던질 때 저 멀리 데이터 센터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기존 구글 검색 한 번에 들어가는 전력보다 최소 10배, 복잡한 연산의 경우 최대 30배 이상의 전기를 태워버립니다. 쉽게 말해 AI는 전기를 마시는 하마입니다. 아니, 전기를 빨아먹는 블랙홀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군요.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반도체 수급이 아닙니다. H100 GPU 칩? 돈 주면 삽니다. 진짜 문제는 그 칩을 꽂아놓고 돌릴 전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인터뷰에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경고했죠. 내년부터는 변압기와 전기가 없어서 AI를 못 돌리는 사태가 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수십조 원을 들여 지은 최첨단 데이터 센터가 전기가 없어서 고철 덩어리가 되는 상황을요. 지금 이 공포가 월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공포에 떨 때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아니라 그 반도체에 밥을 주는 숟가락, 바로 전력기기를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과연 이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인류는 정말 전력난이라는 재앙을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실태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미국 땅으로 한번 가보시죠. 미국의 혈관이 막혔다. 좀비 전력망의 실체. 세계 최강대국 미국. 우리는 미국이 모든 면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력망이라는 인프라 뚜껑을 열어보면 1960년대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미국의 전력고속도로, 즉 송배전망의 70% 이상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60년 전인 1960, 70년대에 깔렸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가던 그 시절에 설치된 변압기들이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변압기의 수명은 보통 30년에서 40년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100살 먹은 노인이 마라톤을 뛰고 있는 셈이죠. 지금 미국 전역에 깔린 변압기들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태풍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전봇대가 넘어가고 며칠씩 정전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텍사스 한파 때 사람들이 얼어 죽었던 비극 기억하시죠? 그게 다 전력망이 노후화되어서 버티지 못한 겁니다. 이 낡고 병든 좀비 전력망에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부하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100kg도 못 드는 노인에게 500kg짜리 역기를 들라고 강요하는 꼴입니다. 미국 정부도 이걸 압니다. 돈은 얼마든지 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을 못 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초고압 변압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미국 내 생산 능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문하면 물건 받는데 3년, 4년이 걸립니다.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도래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태평양 건너 대한민국의 한 기업이 등장합니다. 낡은 굴뚝산업 취급을 받던 이 회사가 어떻게 이 거대한 기회를 포착했을까요? 영업이익 20%의 기적, 효성중공업, 숫자로 증명하다. 주식시장에서 중공업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거대한 새덩이, 기름 냄새, 그리고 아주 박한 마진. 열심히 만들어서 팔아봤자 손에 쥐는 건 별로 없는, 소위 가성비 안 나오는 장사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보통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5%만 넘어도 준수하다고 하고 10% 넘으면 대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효성중공업의 4분기 실적은 시장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중공업 부문 영업이익률 20.2%. 여러분, 이건 제조업의 숫자가 아닙니다. 브랜드 파워가 막강한 명품 회사나 원가가 거의 없는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꿈의 숫자입니다. 매출은 1조 2천억 원을 넘겼는데 거기서 남긴 돈이 2,400억 원이 넘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볼까요? 영업이익률이 10.8%였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이익률이 2배가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팔아서 된 게 아닙니다. 가격을 비싸게 받아도 서로 사가려고 줄을 섰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수주를 따내려고 제발 저희 써주세요, 깎아드릴게요 라며 저가 경쟁을 했다면 지금은 이 가격 아니면 안 팝니다. 싫으면 딴 데 가세요 라고 배짱을 부려도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효성중공업은 이제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플랫폼 기업과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이 숫자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효성중공업은 언제부터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AI 붐을 만난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경영진의 소름 돋는 한 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시간을 5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멤피스의 도박 500억으로 수조원을 사다.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의 공포가 전 세계를 덮치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효성중공업은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미쓰비시의 변압기 공장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인수 금액은 약 4,6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여의도 증권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안 그래도 업황이 안 좋은데 왜 굳이 적자투성이인 미국 공장을 떠왔느냐,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강속노조를 한국 기업이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미쓰비시가 이 공장을 내놓은 것도 도저히 수익이 안 나서 도망치듯 파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조현준 회장과 경영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멀리 봤습니다. 언젠가 미국 내에서 전력망 교체 수요가 폭발할 때 미국 현지 공장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바이 아메리칸 기조가 강화될 것을, 혹은 트럼프 같은 자국 우선주의자가 다시 득세할 때 관세 장벽이 높아질 것을 미리 내다본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이 500억 원짜리 도박은 현재 수조 원의 가치를 가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경쟁사인 현대일렉트릭이 미국 엘라베마 공장을 가지고 있듯 효성도 미국 본토의 생산기지를 확보함으로써 관세 리스크는 피하고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은 챙기는 완벽한 포지션을 잡게 된 겁니다. 남들이 위기라고 말할 때 과감하게 베팅했던 그 야수의 심장. 그 멤피스 공장이 지금 밤낮 없이 돌아가며 효성중공업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여기엔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기술적 해자가 존재합니다. 기술의 해자 706보 킬로브는 아무나 만드나? 변압기, 그거 그냥 구리선 감아놓은 거 아니야? 중국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동네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작은 주상 변압기는 개나 소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성중공업이 다루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765kV 초고압 변압기입니다. 이 숫자가 감이 안 오시죠? 가정용 전기가 220V입니다. 1605kV는 무려 76만 5,000V입니다. 이 정도 전압이면 어설프게 만들었다간 절연이 파괴되면서 변압기가 폭발을 벌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물리학과 재료공학의 정수입니다. 무게만 수백 톤에 달하고 가격은 대당 수십억 원을 호가합니다. 이걸 제대로 설계하고 제작해서 고장 없이 30년 이상 돌릴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는 전 세계에 딱 56개밖에 없습니다. 지멘스, 히타치 에너지, 그리고 한국의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정도죠. 중국 업체들이 저가 공세로 들어오려다가도 이 초고압 시장에서는 품질 이슈 때문에 명함도 못 내밀고 쫓겨납니다. 미국 전력청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푼돈 아끼려다 중국산 썼다가 변압기 터져서 도시 하나가 정전되면 그 담당자는 바로 해고입니다. 그래서 비싸도 검증된 한국 제품을 쓰는 겁니다. 효성중공업의 멤피스 공장은 바로 이 765kV 변압기를 미국 땅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핵심 시설입니다. 기술 장벽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 들어가 있는 셈이죠. 경쟁자가 들어오고 싶어도 기술이 없어서 레퍼런스가 없어서 못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효성중공업의 영업이익률이 20%를 찍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슈퍼을 5대 탄생, 부르는 게 값이다. 경제학 원론에 나오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가격은 오른다. 지금 전력기기 시장은 이 원칙이 가장 극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공급자 우위 시장, 셀러스 마켓이라고 합니다. 하는 사람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력청이나 건설사들이 갑이었습니다. 입찰 공고를 내면 변압기 회사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서로 가격을 깎으며 경쟁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고객사가 찾아와서 사정합니다. 웃돈 얹어줄 테니 납디 좀 땡겨주세요. 제발 물량 좀 배정해주세요. 효성중공업은 이제 골라봤습니다. 마진이 적은 프로젝트는 거절하고 돈이 되는 프로젝트, 현금 결제 조건이 좋은 프로젝트만 골라서 도장을 찍습니다. 이를 수주 퀄리티가 좋아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의 수주 잔고는 이미 수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해도 주문을 다 쳐내지 못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계약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상관없습니다. 한가에 그대로 반영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물가 상승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는 강력한 가격 결정권, 프라이싱 파워를 쥐게 된 겁니다. 워런 버핏이 말했죠. 가격을 인상할 때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가 좋은 회사다. 효성중공업은 지금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기만 두드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효성중공업의 시선은 이제 미국을 넘어 더 넓은 곳에 향하고 있습니다. 유럽발 훈풍, 해상풍력과 패키지 딜, 미국 시장이 노후 교체와 AI가 테마라면 유럽 시장은 신재생 에너지와 안보가 테마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자립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해상 풍력입니다. 최근 유럽 국가들은 함부르크 선언을 통해 2050년까지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을 100기가와트, 즉 원전 100기 분량으로 늘리겠다고 합의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만든 전기를 육지까지 끌고 오려면, 그리고 그 불규칙한 풍력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송전하려면 초고압 직류 송전 HVDC 기술과 각종 전력 보정 장치들이 필수적입니다. 효성중공업은 여기서 또 한 번 진화합니다. 단순히 변압기 단품만 파는 게 아니라 스위치 역할을 하는 가스 절연 개폐 장치 GIS, 전력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스테콤, 스테트컴 같은 기기들을 묶어서 패키지로 제안합니다. 유럽, 너네 바쁘지? 이거저거 따로 사서 조립할 시간 없잖아? 우리가 세트로 묶어서 한 방에 해결해줄게. 이 전략이 적중했습니다.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 수주 잭팟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죠. 유럽 시장은 미국 못지않게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건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통한다는 보증수표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 이 거대한 쌍두마차가 효성중공업의 실적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슈퍼사이클은 이제 시작이다.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AI라는 거대한 기술혁명은 필연적으로 에너지 혁명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AI도, 자율주행도, 로봇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100년 만에 찾아온다는 전력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냐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적 숫자를 보십시오. 2023년 영업이익 2,500억대에서 2028년 1조 6천억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익이 6배가 늘어나는 구간에서 현재의 주가가 과연 고점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상승의 어깨쯤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효성중공업은 1962년 설립 이후 반세기 넘게 묵묵히 전기를 나르는 기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지루한 시간이, 멤피스 공장을 인수했던 그 외로운 결단이 2025년 오늘날 AI 시대를 만나 비로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바로 이런 기업에 하는 것이 아닐까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고 실적으로 증명하는 기업 말입니다. 오늘 효성중공업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가 한 뼘 더 넓어졌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의 맥을 짚어드리는 출퇴근 1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